반갑습니다. 1분 전이네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릴 거라 보고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 우선, 네, 네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계속 이제 들어오고 계시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줌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예요. 작년에 FOC 사업을 만났었고, FOC 사업을 하면서 이제 바이낸스를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되고, 저 또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래를 배우게 되었어요.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아이오님들보다, 계시는 아이오님들보다 좀 더 일찍 제가 여기 FOC 원봇을 먼저 만났었고, 그리고 정말 실수 없는 수천 번의 거래를 하게 되면서 저만의 그런 경험 속에서 노하우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제가 오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네, 잠시만요. 자, 이제 하겠습니다. 코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최고의 도구, 이제 원봇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요즘에 신규분들, 그리고 원봇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수준 강의에 그런 이제 다양하신 분들이 그죠?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이 다방면으로 하기에는 조금 초보자분들이 못 따라오실 수도 있고, 또 뭐 수준 높은 그런 심화적인 강의는 저도 초보인지라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뭐 힘든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강의를 거의 위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면서 실력들이 쌓이실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코인을 거래를 하셨던 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코인 시장은 굉장히 유동적인 시장이에요. 그리고 코인은 항상 우리 세력과 그런 거래소의 장난질에 개미들이 늘 당하기만 했었거든요. 치고 빠지고도 잘 해야 되고요. 도망도 잘 다녀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원봇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개미의 관점이 아니라 세력의 관점에서 거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죠. 뭐냐면 원봇 지수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원봇 RSI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그리고 트레이딩 뷰 차트가 도입되면서 한결 수월하게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기쁜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줌 강의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원봇을 보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원부 지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는 이런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원부 지수는 코인의 저점과 고점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그리고 세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선행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스코어라고 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점수로서 수치화해 놓은 게 이제 해놓음으로써 우리는 점수를 보고 스코어를 보고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세선과 세력선의 교차와 이격이 일어남으로써 그 이격을 보고 우리는 진입을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력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6.4 시그널이라고 해서 원본만의 유일한 특별한 그런 시그널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자, 원봇의 공시표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차트예요. 기본적인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파란 선은 세력선이에요. 원봇, 그쵸? 원봇에서 보는 세력선. 그리고 빨간 선은 거래소에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실제 차트의 시세선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당연히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거고, 고점에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해서 숏때 숏 포지션 잡은 거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코인은 확률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률이 높은 곳에서 진입을 해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그쵸? 여기 저점, 여기 고점, 그쵸? 진입을 할 때는 항상 저점과 고점에서 진입을 한다. 그리고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뭐 지상이 있거나, 그쵸? 그럴 때는 항상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100% 저희들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세 끝이 중간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는 관망이라고 해서 관망을 하셔야 돼요. 확률적으로, 그쵸? 확률적으로 낮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꾸역꾸역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물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시세 끝이 중간에 있다 싶을 때는 관망을 하시고, 시세 끝이 저점에 있거나 고점에 있을 때, 맨 꼭대기에 있을 때 우리는 관망을 했다가 기다렸다가 진입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원보 지수 보는 방법들, 우리가 어떤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진입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보 지수예요. 로그인을 하시면, 자, 원보 지수, 여기는 200여 개에 가까운 코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시간은 8시가 넘었으니까, 그쵸? 8시 뭐 2분에서 5분 전후로 해서 점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전 스코어 1시간 전에 이렇게 세력 점수예요. 그리고 변동 스코어라고 해서 이 전 스코어와 현재 스코어의 점수 차, 이게 변동 스코어예요. 그러면 자, 어떤 순서로 원보 지수가 되어 있냐면 변동 스코어가 큰 점수부터 마이너스 점수가 큰 점수까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세력의 점수라고 해서 스코어를 보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0점 기준으로 해서 250점으로 갈수록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50점으로 갈수록 고점. 250점이 무조건 고점이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250점으로 갈수록 이제 높은 점수가 나왔고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고점이면은 숏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점이 나왔다 그러면 저점에서 잡은 거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0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점수가 마이너스 250점으로 간다. 마이너스 250점에 가깝다. 그러면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시는 거고, 차트를 클릭해서 보실 때 원보세 공시표, 조금 전에 보신 거, 그렇게 저점과 시세선이 저점과 고점에 있을 때 진입을 고려를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보면 이렇게 스코어와 시세가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교차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시세 끝과 세력선의 끝이 끝과 끝으로 굉장히 큰 교차가 일어났을 때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이제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큰 점수가 있어요. 변동 스코어 점수가 제일 큰 거. 그러면 우리는 수익을 내기 쉬운 게 여기 상단에 있는 변동 스코어가 플러스 점수 제일 큰 것들, 그리고 맨 아래에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큰 것들,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코어가 이 교차가 난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진입할 코인을 추려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원보 지수를 보실 때는 비트코인을 먼저 보세요. 저는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수익을 내기가 쉽더라고요. 반대로 움직이거나 뭐 지멋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종목에 들어가면 굉장히 뭐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이 비슷한 차트,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항상 비트코인도 점수를 한번 보세요. 300점대면 굉장히 고점이 나왔죠. 이렇게 했을 때 고점이 나왔을 때 함부로 롱 포지션을 잡으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점수 보시고 차트 클릭을 해서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 스코어 점수 30점 이상 뭐 100점도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코인들 체크를 하셔서 차트를 보시는 거고, 스코어 점수 처음에는 이 스코어 점수가 잘 안 보여요. 높은 점수,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큰 점수들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나만의 그런 시야가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원봇에서도 계속
샀다 보면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진입할 종목들을 종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 그리고 6.4 시간을 뜬 거 그렇게 해서 차트를 보시고 저점과 고점 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는 거고 분할 매수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셔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보면 이런 거는 다양하게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1차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그냥 손절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1차 매수를 하고 2차 3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보자분들 제가 지금까지 거래를 하면서 제일 나은 방법이 조금 1차 진입을 하고 나서 만약 내가 지금 잘못 진입했다는 느낌이 들면 적당히 그냥 손절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재진입을 저는 요즘에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투자라고 얘기를 하면 비중투자가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격리를 하던 크로스를 하던 우리 몰빵을 한다거나 그러면 청산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가 시드가 $1,000가 있으면 거의 10%, 내 시드 총 시드 $1,000가 있다면 10%나 20%, 30% 이내에서만 거래를 하시는 거죠. 거래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분할 진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분할 진입을 내가 $100를 한 종목에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1,000 시드가 있다고 해서 $100, $200, $300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소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10, 그죠? $100만 진입을 할 거면 $10 정찰병을 보내보고 지켜보기도 하는 거고요. 처음에 뭐 $2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뭐 $60, $80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게 그 시드를 그 비중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몰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타기는 정말 저는 비추예요. 그리고 자. 그리고 고배수 당연히 하시면 안 되죠. 요즘에 우리 강사님들도 보면 10배 미만으로 해서 아래로 해서 진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고배수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래를 해보니까 제일 안전한 게 중요하거든요.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배수를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20배도 해보고 했지만 굉장히 뭐 수익도 날 때는 크지만은 손절도 굉장히 크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고배수는 하시지 마시고 선물 거래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시키는 대로 꼭 해보세요. 강사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고모님이나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먼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주의사항을 드리면은 꼭 주의사항을 지키셔가지고 거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실지정가 필수 당연히 필수겠죠. 손실지정가를 안 해놓으면 마이너스 뭐 60%, 70%, 80%더 손절 금액이 커지는 거 정말 이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아실 거예요. 저 또한 많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험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오토보 4.0 그죠? 딥라이트라고 지금 이름이 변경되었어요. 반자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거의가 이제 거래를 할때 미팅하고 이동하다 보면 원보 지수를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로그인을 해서 보는 게 귀찮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봇이 그냥 잡히면 잡아주는 걸 가지고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배운 대로 그 실력을 이제 그 실력대로 그죠? 그대로 해서 제가 진입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딥라이트로 수익을 내는 그런 또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시간이 쫓기니까 제가 조금 막 자료들을 줄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딥라이트가 잡아주잖아요. 타점을 잡아주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 타점에서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100% 맞다 생각하고 진입을 했다가 크게 손절하기도 하고 청산을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딥라이트 같은 경우는 추세를 먼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롱이 잡히면 롱으로서 정찰병을 잡아주죠. 그러면 관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빠르게 진입이 아니라 관망을 하고 나서 내가 배운 대로 해서 하다 보면 수익을 잘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자 분들은 이것조차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계속 경험을 쌓고 줌을 들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망하고 나서 이제 진입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봇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진입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배운 대로, 그죠? 강의에서 그리고 아카데미 강의 고모님께 배운 대로 해서 그런 이제 배워서 진입 타점을 잡거든요. 그러면 수익 정찰병이 초록으로 해서 수익이 나고 있을 때도 진입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입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머스코라든가 차트라든가 그런 거 보셨을 때 똑같아요. 수동 트레이딩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입할 때 방법은요. 그 다음에 제가 네. 자, 이제 저는 진입 타점을 어떻게 잡냐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어요. 롱으로 잡고 나서 우하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5분봉으로 해서 제가 지금 늘어뜨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지지 라인이 되겠죠. 나중에 지지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지지 라인에서 제가 1차로 여기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봇은 자, 원보 차트는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차가 일어난 거죠. 교차가 일어났었고 이 타점, 이 자리 있죠. 원봇이 알려준 시간을 여기에서 거의 제가 진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 또한 자 마이너스일 때, 자, 여기에서 지금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 우하향을 하고 있죠. 하고 나서, 여기에서도 5분봉을 봤을 때 제일 가까운 지지 라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1차 매수를 했는데, 더 만약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하죠. 그러면 뭐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이렇게 보면서 다시 지지 라인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할 때도 있지만, 크게 악재나 호재가 이슈가 없으면 원복 같은 경우 잘 맞거든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이제 조금 뭐 그런 이슈거리가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원봇을 믿고 그리고 가까운 지지 라인을 그어서 제가 진입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차트 또한 이런 모양으로 지금 교차가 일어나 있는 차트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제가 자 오토가 타점을 잡았어요. 오토로 타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5분봉을 봤을 때 지지 라인이 만들어져 있죠. 그쵸? 지지 라인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거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제 평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바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51% 수익까지 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저항 라인이 되겠죠. 오토가 숏으로서 잡았어요. 타점을 잡았고, 자, 5분봉을 볼 때 여기 계속 부딪히고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1차 진입을 했었거든요. 1차 진입을 했었는데, 그대로 우하향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분할 매도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는 저 이동평균선 이런 보조지표들을 전혀 몰랐었어요. 그냥 지지라인, 저항라인 이렇게 그어서 봤었고 추세선 정도만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아카데미에서 계속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고모님께서 이동평균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RSI 이런 보조지표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알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승률이 더 좋아진다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 배우고 배운 대로 제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수익률이 승률이 좋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이런 보조 지표들을 배우시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원봇을 먼저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원봇을 먼저 찾는 방법이라든가 그게 익숙해지면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 보세요. 정말 평생 자산이 되더라고요. 이런 보도 지표들을 볼 줄 안다는 게. 자, 요즘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 이 톡방에 인증샷 올리시는 분들 이걸로 많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7일평선, 22평선, 그리고 60, 120.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아카데미 방에 구프로님이 여기 이거 있는 걸 보고 저도 깔았어요. 근데 가끔씩 이게 맞더라고요.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단기 이평선, 7일평선, 22평선, 단기, 그리고 장기는 뭐 120, 그쵸? 200까지도 가는데,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깨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 이런 정배열을 골드 크로스라고 하고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7이평선 노란 거 지금 핸드폰으로 작게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지금 크게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되도록이면 줌을 이렇게 차트를 보실 때 핸드폰보다는 노트북이나 그런 PC 화면으로 보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자, 7이평선은 노란 거, 이거 지금 연한 하늘색이 7이평선이에요. 7이평선을 22평선을 뚫고 나오면은 골드크로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이평선, 22평선, 62평선 숫자를 큰 위주로 보고 거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 7일과 22평선이 벌어지지 않고 같이 상승을 하면 상승 추세라고 하고 벌어지면은 또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들어보시고 캡처를 해서 차트를 보실 때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자기 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역배열이라고 해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7이평선, 22평선, 그리고 62평선이 거꾸로 이렇게 내려올 때, 그쵸? 차트들, 캔들이 지금 이평선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배열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 데드 크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고 자, 차트들을 계속 한번 보세요. 보시다 보면 이제 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오토가 여기 타점 잡힌 거예요. 오토가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는데 제가 진입을 못하고 놓쳤죠. 놓치고 나서 자, 언제 진입 타점을 잡냐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평선이 그쵸? 이평선이 지금 5분봉을 봤어요. 저는 제 같은 경우는 5분봉, 15분봉, 30분봉, 1시간 봉까지 이동평균선을 다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거의 이제 똑같이 이평선이 밑에서 받쳐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은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자, 이평선들이 지금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22평선 내려오고 자, 여기 15분봉을 봐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7일평선이 캔들 밑에서 받쳐주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거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숏으로서 잡힌 거, 그쵸? 35% 수익 날 때까지 오토가 정찰병 잡은 건데 진입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근데 자, 이게 또 다른 활용이에요. 우리가 오토 4.0 딥 라이트의 또 다른 활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진입을 못하고 놓친 거, 놓쳤을 때 놓쳤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바뀔 때 롱으로서 다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거거든요. 23%.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오토보 같은 경우도 무조건 숏으로서 숏하고 놓쳤다고 해서 그냥 패스가 아니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자, 오토가 지금 타점을 잡았죠. 타점을 잡고 그 다음에 15분 봉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타점을 잡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7이평선이 지금 캔들 밑으로 내려와서 받쳐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22평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30분 봉을 보면 7이평선이 캔들 밑으로 지금 받쳐주러 내려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차 진입을 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잘못 진입을 했고 얘네들이 다시 역배열로 바뀐다. 그러면 빠르게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볼린저 밴드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한선이 좁혀지고 나서 좁혀졌다는 거는 이제 어떠한 추세가 강한 추세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좁혀져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훑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활용 노하우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토봇이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어요. 타점을 잡았는데 제가 관망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7이평선과 22평선이 지금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62평선이 밑으로 지금 받치러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1차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15분봉, 30분봉을 보셔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지금 자 받치러 내려왔죠. 7이평선이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매도를 어떻게 했냐면 항상 매도를 할 때는요. 어떤 이동평균선에 부딪히고 하락할 때가 있어요. 힘을 쏜다거나 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보시면은 갑자기 올라갈 때 어떠한 이동평균선에 부딪히거든요. 이때 제가 딱 보니까 자 15분봉을 봤을 때 부딪혔죠. 여기 부딪히고 하락을 하죠. 그리고 30분봉을 봐도 여기에 부딪히고 하락을 하죠.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1시간 봉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저는 여기에서 올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을 보고 분할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고모님께서 아카데미에서 가르쳐 주신 건데, 우리 이제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그리고 RSI,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이제 보조 지표들을 배웠어요. 배우고, 먼저 이걸 보고 판단을 하기 이전에 원봇 방향을 먼저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원봇이 롱 추세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보조 지표들이 똑같이 롱 추세로서 지금 될 거면 진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관망을 하시거나 패스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자, 중심선 있죠? 지금 중심선이 뭐냐면 이 노란 선이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은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중심선, 상한선이 있죠? 상한선, 파란 상한선이 있고 파란 여기 지금 밑에 한선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가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90% 이상이 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 수렴과 발산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도 치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상한선을 터치를 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하한선을 터치를 하면 다시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얘네들이 선행이 아니라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시고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상한선을 돌파를 하거나 하한선을 이탈하면 강력한 추세의 변화가 이어지기도 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폭이 좁아졌죠. 폭이 좁아지면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다가 좁아져 있는 경우 횡보를 하다가 강력한 추세를 예고를 하는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5분봉, 30분봉, 1시간봉을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보다 보면 이렇게 이격이 아니라 이게 폭이 좁아지면서 그러고 나서 보면은 상승 아니면은 하락을 해요. 그때 원봇이 만약에 숏 추세이다. 그러면은 숏으로 걸면 되겠죠. 이격이 좁아지고 나서 이격이 좁아지는데 그게 횡보 시간이 굉장히 몇 시간 동안 길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잘 관망을 했다가 원봇 방향대로 진입을 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 초보자분들은 지지가 뭔지 저항선이 뭔지 잘 모르실 건데 지지는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수평선 어떠한 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점이죠. 어떠한 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점. 그리고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도록 지지를 하고 있는 거를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항선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선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되겠죠. 어떠한 선에 저항받고 뚫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죠.
뚫지 못하고 하락할 수 있는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수평선, 연결한 선이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 매도 포지션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지지 저항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고, 자, 여기는 제가 지금 5분봉을 보고 늘어뜨린 저항선이에요. 이것 또한 고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항선은 꼬리를 보지 말고 몸통을 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항선을 볼 때 우리가 뭐 1시간 봉, 4시간 봉을 보기도 하죠. 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단타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장타를 잘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고 짧게 먹고 나오기 때문에 5분 봉을 보기도 하고 15분 봉을 보기도 하고 30분 봉을 보면서 지지와 저항선을 보면서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조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서도 1시간 봉을 봤을 때 여기가 그쵸?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겠고 여기가 지금 지지를 그죠?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런 경우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쭈르륵 넘어갈게요. 이제 점수를 보고 우리가 스코어를 보고 진입을 하는 거 차트를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이걸 먼저 배우셔야 되겠죠. 스코어 점수를 보고 진입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스코어 점수가 200점에 가까운 250점, 200점이죠. 굉장히 이것 또한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변동 스코어 점수가 굉장히 큰 점수 111점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차트를 클릭을 해서 봐요. 클릭을 2일 차트를 봤을 때, 자, 완전 고점 존에 올라붙었죠. 그리고 시세선과 파란 세력선이 이렇게 붙으면은 만났을 때 우리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를 하지만 무조건 바로 숏이 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가 횡보를 계속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배수가 만약에 높게 내가 지금 진입을 했다면 잠시 횡보를 하는 중간에도 마이너스 점수가 커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배수를 해서 관망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일찍 진입을 한다 그럴 때는 저배수를 하는 거죠. 저배수를 해서 행보 기간에 버틸 수가 있어요. 일찍 진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관망을 하고 나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 차트를 봐도 지금 똑같은 모양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세요. 지나온 과거 데이터를 보면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죠. 그랬을 때 큰 이슈가 있지 않은 한 행보하고 있다가 거의 하락 추세로 바뀌거든요. 이런 거 진입을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변동 스코어가 굉장히 큰 점수니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변동 스코어가 여기서도 원보 차트를 이제 보시면요. 변동 스코어가 큰 점수가 나왔죠. 최고 상단에 있었어요. 최고 상단에 있었고 그리고 2일 차트에서 보시면은 시세선과 세력선이 고점에서 붙었죠. 그러면 이제는 곧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관망을 하다가 2일 차트 그리고 1주 차트, 3주 차트가 똑같은 방향으로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원보 차트를 보고 1차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는 숏으로 바뀌겠구나.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1차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1차 매수를 하고 자 24시간 여기 전고점이 있고 24시간 전 저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1차 매수를 하고 지켜보니까 전 고점을 찍고 이제 잠깐의 행보지만 그럴 때 제가 여기에서 2차 매수를 해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 보여드릴게요. 교차는 이제 어떤 차트냐면 자 시세선과 자, 보시면 시세선과 세력선이 끝과 끝으로 굉장히 이쁘게 벌어져 있죠.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원보 지수의 마이너스 점수가 23점, 마이너스 23점,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큰 점수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른 그 스코어와 시세가 색깔이 다른 교차가 일어났죠. 그랬을 때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 2일 차트를 보니까 끝과
시세는 전 고점에, 그죠? 고점에 가 있고, 세력선은 여기 저점에 내려와 있어요. 그랬을 때, 시세가 스코어를 따라서 하락을 할 거다.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시간을 알려준 만큼 시세선이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바로 숏으로서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시장이 굉장히 추세가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록 숏으로서 진입을 했지만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경우 상승률, 바이낸스에 가서 상승률을 본다든가 펀딩표를 본다든가 그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확실하다 싶을 때 숏으로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상승도 숏으로 했지만 롱으로 갈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원부 지수에서 색깔이 다른 교차가 있었어요. 교차가 난 걸 확인하고 나서 차트에서 세력선이 알려준 거, 파란 세력선이 알려준 만큼 시세가 올라온 걸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자, 바이낸스 차트를 봤어요. 차트를 보니까 전 고점을 지금 그쵸? 24시간 여기 전 고점 찍은 거를 확인을 하고 1차 매수를 했는데 그대로 하락을 했죠. 그대로 하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보시면 변동 스코어 점수가 37점 높은 점수가 나왔죠. 그리고 교차예요. 교차 색깔이 다른 교차.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니까 세력선이 알려준 시그널보다 더 많이 진행된 거 제가 좋아하는 차트들이에요. 항상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세력선이 알려준 거, 세력이 먼저 알려준 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고 더 많이 진행을 된 거를 저는 진입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이런 차트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1주 차트를 봐도 그쵸? 1주 차트를 봐도 과거 데이터에 걸리는 거 없이 깨끗하죠. 그러면 자,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쵸?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진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6.4는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6.4 이렇게 시그널이 뜹니다. 자, 6.4라고 해서 전 스코어와 현재 스코어의 6.4, 6.4 변동 스코어는 전혀 없이 그쵸? 세력선이 변동 없이 쭉 6.4 진행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진정한 6.4예요. 그리고 자 6.4가 아니라 7.3, 6.4 이게 막 진행이 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6.4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6.4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 6.4 같은 경우는 6.4 진입을 하기 전에 두세 시간 지켜보셔야 돼요. 두세 시간, 지금은 이거 텔레그램에서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3시간 정도 6.4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진입을 하고 나서도 이거는 세력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나왔기 때문에 세력이 급격하게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세력이 들어와서 또 시장을 어떻게 그죠 흔들어 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4가 만약에 풀렸다. 그러면은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세가 내가 롱을 잡았다면 롱대로 가면은 다행이지만 이것 또한 복불복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면 그냥 6.4 시간을 뭐 풀렸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전처럼 6.4, 6.4 2일 차트죠. 6.4가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 4시간 관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망을 했을 때 3, 4시간 관망을 하고 나면 이 자리쯤이 되겠죠. 이 자리쯤이 되지만 우리가 거래를 숏으로서 진입을 하고 세력이 밑에 있으니까 숏으로서 진입을 했지만 함부로 뭐 중간에서 진입을 한다거나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항상 자 이렇게 차트를 올리거나 수익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면 초보자분들이 실력이 늘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수익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수익률을 보신다면 실력이 늘지가 않고 욕심이 먼저 생기거든요. 욕심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실력이 전혀 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타점 있잖아요. 매수가, 매도가예요.
그다음에 2.1달러에서 이분이 지금 매수를 했네 하고 보시는 거죠. 2.1달러에서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한 거죠.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1.59에서 이 사람은 매도를 했네. 그러면 이만큼 시세가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한 거겠죠. 그러면 왜 이만큼을 먹고 여기에서 매도를 했을까? 6.4가 풀렸기 때문에 매도를 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타점에서 잡았고 바이낸스 차트에 가가지고도요.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를 보면서 그렇게 하셔야만 내 것이 돼요. 그게 공부가 되는 거고 저 또한 그렇게 했었고 지금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인증샷을 올릴 때 원보 차트를 같이 항상 올리려고 하는데 바쁘다 보면 오토봇을 잡은 거 가지고 그냥 원봇을 하기는 안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게 원봇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관망을 하고 그것도 저의 실력이겠죠. 그러고 근데 초보자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봇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경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6.4가 나와도 이렇게 뭐 길게 장투를 하지를 않아요. 시세가 스코어를 만나러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저는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숏 추세가 바뀔 때, 롱으로 가다가 숏 추세가 바뀔 때 잠깐씩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초보자분들은 저배수로 해서 수액을 넣어서 이렇게 먼저 경험을 쌓고 나서 6.4를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 6.4라고 해서 이렇게 이격이 좁은 거 있죠? 스코어와 시세가 이격이 좁은 거. 지금까지 본 6.4는 굉장히 이렇게 쫙 끝과 끝이 이것 또한 교차로 일어난 거죠. 벌어진 거잖아요. 두 개가, 두 선이.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격이 좁아요. 이런 거를 바보 6.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6.4가 상단에서 나왔죠. 그러고 6.4가 진행이 되다가 6.4가 점수가 풀렸습니다. 점수가 풀렸을 때 자 보시면은 6.4가 깨지니까 세력이 들어오면서 자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죠. 상승으로 가고 있다가 그러면 이걸 확인을 했을 때는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스코어가 중간에 있죠. 위에 상단에 있거나 하단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세와 그 세력선의 이격이 좁아요. 그러면 바보 6.4 그리고 6.4에서 자 풀렸죠. 풀렸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도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항상 풀렸다 확인을 했을 때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6.4는 항상 체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오늘은 조금 항상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쫓겼거든요. 많이 쫓기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오늘 제가 추렸는데 되게 빨리 끝나네요. 자, 이제 요즘에 초보자분들 많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입문하신 분들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거 제가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산하에 김경현님이라고 아요님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전혀 이분 또한 거래를 하지를 못했던 분이거든요. 코인 거래를 안 해봤었고 선물이라는 거를 안 해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6.4 알람 울리는 것도 없었고 정말 노력으로 요즘에 인증샷도 잘 올리고 승률 100%거든요. 요즘에 완전히 승률 100%라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승률이 100%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쵸?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FOC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보시면요. 그림을 하나하나 차트를 봐가면서 1시간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 2시간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메모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처음에는 초창기에 청산도 당연히 당했겠죠. 청산당하고 손절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 보시면은 5만 원 갖고 10만 원을 만들고 10만 원 가지고 20만 원 만들고 20만 원 가지고 50만 원 만들고 그렇게 5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고 그게 정말 본인만의 그런 노력과 의지예요. 제가 지금 거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봐왔겠죠. 수익을 내는 분과 안 내는 분 차이가 뭐냐면 본인의 의지예요.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요, 진주에서 서울까지 본사를 가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 본사를 매주 가고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도 가요. 저 또한 작년 초창기에
일주일에 본사에 배울 데가 없었어요. 제 상위 리더님들도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배울 데가 없었어요. 배울 데가 없었기 때문에 진주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3번, 4번을 갔었거든요. 정말 차비도 경비 많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내가 내 평생 내가 나한테 나의 자산인데, 그쵸? 나의 평생 자산이 될 건데 이 정도 투자 못하겠냐라는 마음으로 정말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내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2페이지가 있어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물을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이 들어가요. 욕심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남들 수익률 막 60%, 100% 나오는 거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20배를 하기도 하지만 대응이 안 되잖아요. 내 실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100%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줄 때 먹는 거예요. 저도 어쩔 때 보면요. 정말 수익률 낮게 올리는 인증샷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려서 수익을 더 낼 수도 있지만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30% 나다가 10%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조금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줄 때 먹자. 내가 선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거래를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암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겁게 거래를 하려면요. 정말 소액이고 그리고 수익률이 적은 수익률이지만 소소하게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게 그걸 습관으로 기르셔야 돼요. 수익 내는 것도 습관이고요. 손절하는 것도 손실 나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차근차근하게 5%든 10%든 그런 생각으로 거래를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5만 원, 오늘 뭐 또 10만 원, 내일 뭐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 벌고요. 3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모아졌을 때 일주 그리고 한 달 뒤에 큰 돈이 되거든요. 꼭 그런 거 명심하시고 거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 수익률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먹으려다가 하락하고 그쵸? 현물에서는 1%, 2% 굉장히 큰 건데 우리가 꼭 선물할 때 5%, 10% 너무나 적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큰 거라는 거 그거 꼭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초조하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관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초조함, 그죠? 조급함이 오히려 또 손실을 입히더라고요. 그런 나의 성격들이.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선물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성격을 바꾸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든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셔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구독 후에는 충분한 연습. 지금 오늘 이제 입문하신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많은 연습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선물 거래 세력들이 그러잖아요. 세력들이 쉽게 우리 개미들을 돈 벌게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력을 이기고 내가 그렇게 이겨서 수익을 낼 거면 나의 실력들을 뭐 당연히 가지셔야 되겠죠. 우리가 원봇을 믿고 하는 것도 있지만 원보수를 하기 전에 나의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셔야만 승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하루에 정말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하세요. 오늘 손절을 했다고 해서 치우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하고 뭐 익절을 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은 거래를 그냥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 꾸준하게 한 그런 뭐 경험들이 내 실력을 굉장히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투자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손절하고 청산당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손절하고 청산당한 그 손실난 금액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시간이 흘렀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내 평생 자산이 되기 때문에 뭐 초기의 청산과 손절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리수익,
뭐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복복리로 해서 가져간다면 훨씬 더 내 시드가 늘어나시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 수익의 50%는 출금.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요. 처음에 그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은 시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출금을 전혀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다가 청산 다 당해요. 그런 경우 정말 안 겪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은 진짜 말 안 듣거든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의사항을 듣는다면 꼭 그렇게 지키세요. 오늘 10만 원 내가 벌었다. 그러면 시드가 많이 적으면요. 5만 원은 놔두고 5만 원은 출금을 해서 모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시드가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출금을 하세요. 시드가 내가 충족할 만큼 괜찮다, 만족할 만큼 있다 싶으시면 뭐 20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그냥 항상 그거를 출금을 하셔가지고 나만의 그런 뭐 스팟에다가 그쵸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스팟에다가 저는 US 테더 그냥 모아놓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비트의 원화에다가 이제 입금을 해놓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출금을 해서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FOC 마케팅이 굉장히 멋진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도구를 많은 분들께 알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 마시고 하시면서 지인분들께 자랑 많이 하세요. 자랑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마케팅 우리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도 골라서 듣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저는 뭐 여러 강사님들 올 100%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밖에서 미팅할 때도요. 항상 줌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기도 하거든요. 저 또한 코린이었고 초보자였고 지금 또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안다고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낸다고 해서 자만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워요. 배우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배워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사에 가면 구프로님의 강의, 그리고 공무님의 강의, 정말 전문가분들이 하는 강의예요. 저희들 수준에 맞게 해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매주 월요일마다 아카데미 강의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줌 강의, 항상 제가 7시 50분 되면 톡방마다 10분 전입니다 하고 그 톡을 넣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 들어가야지 해놓고 나면 까먹어요. 잊어먹기 때문에 항상 그때 톡을 보면 그대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목요일마다 알람을 해놨었거든요. 알람을 해놓고 알람 7시 50분 되면 알람이 울려요. 줌 강의해가지고 알람이 울리면 톡방에 올리고 그대로 바로 저는 줌 링크를 타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내 실력을 향상시키겠죠. 그래서 기본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인을 왜 배울까요? 돈 벌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평생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지금 그런 정말 나이가 들어서 실버타운에 가서도 그쵸? 실버타운에 가서도 우리는 코인을 하면서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기도 하고 코인으로 용돈을 주기도 하고 코인으로 상속을 하기도 하고 너무 괜찮은 도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죠. 그리고 IMF보다 더 무서운 IMF가 온다고 하죠.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케팅 정말 좋은 도구이지만 FOC 마케팅이 좋은 도구이지만 내가 정말 마케팅이 아직 부족하다면 이런 트레이딩 실력이라도 키워 놓으세요. 정말 평생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자산이고 원봇이 있는 한 우리는 정말 가난해지기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내 시드 모아가지고 그 시드로 뭐 시드로 그저 거래를 하는 것도 앞으로 수익률 굉장히 좋아지겠죠. 수익률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인드 항상 내가 내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표를 이거 그림 사진을 보시면은 처음에 초보자분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나는 왜 수익이 안 날까? 왜 맨날 할 때마다 손절을 할까? 시대가 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과정 없는 결과 없고.
그런 건, 뭐, 그런 기본적인 우리 생각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절대 이런 성공은 없습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내셔야만 정말 몸보시 내 것이 되고, 내가 매일매일 그런 수익을 올리고, 굉장히 부럽잖아요. 이게 쉽게 된 게 아니거든요. 이 시기를 잘 버텨내신 거예요. 정말 요즘에 수익 내시는 분들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 뭐, 이렇게 보시는 우리 아이오님들도 꼭 몸보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고 경험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내 것으로 만들으셔가지고 정말 ATM기 같거든요. 내가 돈 필요할 때 돈 찾으시면 돼요. 거래하셔가지고 시드 하셔가지고 필요한 거 이렇게 돈 만드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도구입니다. 꼭 믿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원보스로 성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익 많이 많이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 힘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몸 상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탱크.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톡방에서 자주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괄 종료하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